네, 오늘 일발장전 주제는 금요일이고 주말 앞둔 얘기이기 때문에 또 무거워지는 흐름을 뭐 점검만 하는 정도입니다. 사실 종목 선택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쉴 때는 과감하게 쉬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타이틀을 정했고 굳이 이제 좀 방어적이다 그러면은 인버스 ETF 같은 상품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공부를 미리미리 해둘 필요도 있고 인버스 ETF는 교육을 또 따로 요즘 받아 네. 이수를 해야 되죠. 그렇죠. 전자금융투자협회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뭐 1시간인가 그 전자 교육을 받고 들으면 이제 그 ETF를 거래할 거래할 수 수 있게 있는 되죠. 예. ETF, ETN 이런 파생연계 상품들. 교육을 받으면 이제 그 이수 번호가 나오거든요. 네. 그걸 또 증권사에 또 등록을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이제 당일날 등록을 하면 아마도 이제 또 오후 늦게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전화를 해가지고요. 나 지금 당장 사야 되니까 빨리 해달라고 하면 또 해주거든요. 해줘요? 네. 오. 우는 아이한테 떡 하나 더 준다고. 당연하죠. 빨리 네. 해달라고 좀 그래도 증진돼야 이제 됩니다. 고객 보호 차원에서 지킬 건 다 아, 지키고. 그렇죠. 네. 네. 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두 배 듣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버스 ETF인데 사실 요즘 그 돌아가는 상황들이 미국 증시는 미국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쪽은 자신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뉴욕이 오른다고 해서 우리도 꼭 카피를 뜨거나 이게 동행하거나 할 수 있다? 이거는 개런티가 잘 안 됩니다. 일단 영향은 제일 많이 받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있죠. 뭐 앞서 이제 이스철 기사하고도 잠깐 다뤘던 저런 내용들이 근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이 지지부진하게 자꾸 길지 끌고 5월이면 종전이 될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계속 추가 제재안을 꺼내들고 있고 유럽 연합도 그 석탄 금수 같은 거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 또 이제 몰리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뭔가를 할 텐데 WHO에서 경고한 바 우크라이나 내에서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이 있다. 이런 재료들은 무겁죠.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의 대립구도가 장기화되면은 이 원자재발 공급 교란은 이미 파고를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산업 전체로 보면은 분명히 좋지는 않는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거기에 또 고강도 긴축과 금리 인상 이슈 또 양적 축소와 자산 매입 뭐 이거를 더 미국 대차대조표 복잡하죠. 복합적으로는 국내 채권 시장이 어제는 조금 약간 숨통이 있었는데 거의 마비 수준입니다. 마비 수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숨만 쉬고 있는 상태. 제가 이제 어려운 표현이지만 구조화 상품의 숏간마 이게 등장을 하면은 손절이 계속 손절을 부르고 손절해. 이런 게 이제 채권 시장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외국인이 여기에 동참을 하고 안 받아줘요. 외국인이 국채를 사줘야지만이 시장에 어떤 뭐 이렇게 순환하면서 돌아가는데 외국인도 판단 말이죠. 그러면 왜 팔까? 왜 채권을 저렇게 팔아대면 국채를 팔아대는 건데. 채권도 쇼감마가 있나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롱감마라는 거는 우리 이제 ELS 펀드 같이 그렇죠. 네. 박스피가 되는 거는 주가가 떨어지면 기계적으로 막 사들어오는 프로그램이 있고 오르고 팔고. 조금 올라가면 또 기계적으로 팔고 샀다 팔았다 이러니까 이게 박스피가 되잖아요. 채권 시장도 약간 가두리처럼 돼 있고 뭐 외환 FX 시장도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 있는데 채권의 하단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단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금리는 위쪽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서 시장이 좀 얘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수급 상황으로도 외국인이 들어오기도 어렵고 그러면 국내 로컬 플레이어들끼리 해야 되니까 계속 테마주만 막 난리가 나고 개별주만 움직이고. 네. 네. 그 실적 좋은 거를 제대로 반영을 못 합니다. 이래서 이제 조금 쉴 필요도 있겠다. 주말은 좀 쉴 때는 좀 확실히 쉬자. 그래서 오늘은 종목 픽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또 바뀔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인버스를 가져오신 거. 인버스 ETF 같은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뭐 이 얘기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빠져야 좋은 거를 또 아니. 말씀을 해주시네요. 뭐 네. 떨어져서 뭐 대박 나자 이건 아니고. 네. 사실은 이제 어제 삼성전자가 LG전자 좋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의 논리가 뭐예요? 아무리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할인율이 올라가도 실적 좋게 나오면 주식시장은 이겨낼 수 있다 이 논리였는데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거기에 어제 외국인 매도가 뭐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좀 크긴 했습니다만 네. 외국인들이 그냥 뭉개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는 6천억 원 순 예. 매도죠. 기관 투자자가 4천억 원 네 되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 선물은 또 외국인이 만기약을 그렇죠. 팔고. 선물 쪽에서도 굉장히 어제 또 한 4천억 팔았어요 외국인이. 네. 네. 그 전날 또 한 3,600억 팔고 그러면은 뭐 됐고 실적이고 됐고 그냥 니네
그 대한민국 주식 그냥 좀 줄여야겠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되니까는 뭐 투심도 좀 그렇고 실적도 안 먹히고 뭐 이런 상황이 좀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좀 제조업 기반 좀 취약한 것 같고 좀 빨리 말씀을 드리면 네. 근데 좀 희망 어떤 좀 그래도 포인트를 하나 잡자면 국제 유가가 좀 빠지고 있다라는 점이 그나마 좀 이 관련된 종목들이 솟구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좀 돌아설 수 있는 그 힘을 좀 주는 것 같다. 뭐 중국의 락다운 뭐 이런 상황이 좀 있더라도 석유화학, 일부 소재 뭐 이런 쪽은 그래도 좀 바닥을 좀 잡고 있는. 그럼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주가가 더 빠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뭐 저는 뭐 선별적인 관심을 좀 가져도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어제 좀 강세가 나왔었던 뭐 롯데 정밀화학이나 국도화학, 롯데케미칼 뭐 이런 쪽에 좀 석유화학 쪽이 그나마 좀 바닥을 좀 쥐고 있다. 뭐 이런 점은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페인트 요즘 강조가 돼서 나오잖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페인트의 기대하면 김혜민이 못 가요. 야, 그래서 지금 한 10초만 그래서 이제 국도화학 보시면 그게 이제 에폭시의 원료거든요. 네. 그 정도 하나 붙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혜민 저는 뭐 이제 저 일발장전 주제는 사실 그냥 제가 정리한 팩트니까 네네. 넘어가고 뭐 이미 다 노출되고 인지는 하고 있대. 어떻게 네. 진행되는지는 세상 아무도 몰라요. 그죠?